자, 우리가 외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외도는 두 가지의 심리장애급을 다룹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심리장애인데, 외도를 한 사람은 관계중독일 거고, 그 다음에 외도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상 트라우마를 입는 건 이제 아주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상 트라우마와 관계 중독입니다. 근데 관계 중독이 일반 중독과는 다르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남자에게는 인식장애, 조그마한 거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식장애 플러스 표현장애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감정장애 플러스 바로 표현장애, 이 두 개, 즉 심리장애가 두 개가 발생하는 중독이 유일하게 관계 중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중독이라고 제가 중독 중에 최악의 중독이 바로 관계 중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발생을 한 거고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관계 중독인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 중독이다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인간관계 중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간관계, 인간에게 중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입어요? 인간관계에 중독이 돼서 문제가 발생, 인간관계와 연결되면 인식장애와 표현장애, 감정장애와 표현장애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이 자녀들이 피해를 입어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여기에 관계 중독인 아빠가 관계 중독이든 엄마가 관계 중독이든 관계 중독으로 가면은 부모 자식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이건 부모 자식 관계, 자녀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 인간관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니까. 그럼 걔들은 왜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어디 나가가지고 명함 하나 우리가 명함 내민다 그러잖아요. 내 아이. 그래도 내가 이게 태어나서 내 아이는 있기만 해요. 즉 생물학적 부모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은 이때는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생물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는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많이 줘요. 여기에다가 자녀가 만약에 하나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인식장애와 감정장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을 하고요.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로부터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시행착오를 겪을 때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니, 한 3살 됐다 그래. 아이가 막 울어. 솔직히 울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음은 이미 다 죽었으니까 생물학적으로만 존재하는데 애가 막 울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겠죠. 솔직히 애 우는데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애가 우니까 애가 우네,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가 딱 들어옵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그 3살짜리 아이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왜 생깁니까? 인간관계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린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왜? 인식장애들가 있고 감정장애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을 폭력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가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단 언제? 자녀에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러면 3살 때부터 뭐를 해야 돼요? 울면 안 돼요. 그러면 맞아요. 5살이 돼도 장난 못 쳐요. 왜? 장난치다 부모 둘 중에 한 명, 여기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부모, 누군가 그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있는다니까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시행착오와 잘잘못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하면서 심리가 점점 건강하게 이 마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가정에서 가만히 안 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의
이 마음은 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고, 제일 만만한 게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내 아이한테 조금 이상하다? 그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옆차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뒤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관계 중독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누구예요? 사회가 얘들을 책임지라 그래요.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뭐 문제 하나 또 생기고 이러면 사회를 향해서 뭐가 나갑니까? 강력한 스트레스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비판하고 뭐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궁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다 안 되니까 이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자, 관계 중독에 들어가. 내가 만약에 관계 중독이야 그러면 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생각 안 해요. 왜? 지금 놀기도 바빠 죽겠고 재밌어 죽겠는데 애가 눈에 들어오나? 이게 관계 중독인 부모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엄마가 관계 중독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 관계 중독. 얘는 그날 죽느냐 사느냐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이거는 이제 그래도 관계 중독에 왜? 관계 중독은 인식과 그 다음에 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 강력한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시행착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외상 트라우마예요. 외상 트라우마를 아버지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아니면 어머니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모다 그러면은 외상 트라우마는 누구한테 발생한 거예요? 자기한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몇 개가 됩니까? 10만 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몇 수십만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고 200만. 그러니까 작았던 게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외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외도를 해서 남편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강력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작용하거든요. 이게 10만 이상의 10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만 이상 되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누가 가지고 있냐?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누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또 자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때는 뭐냐면 자녀가 숨만 쉬어도 죽어요. 이때는. 여기는 시행착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스트레스를 주는 말과 행동이 움직여졌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스트레스 주는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못 견뎌요. 아이들이 그냥 싫어요. 그냥. 아이들이 엄마 밥 줘 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싫다니까. 그 짜장면 시켜 먹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짜장면 어쩌고 그러면 그날 삐져요. 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가 뭐 시행착오고 뭐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자녀인 자체로 삐져요. 왜? 자녀는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냐면 나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내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조금 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 안 하는데 이 자녀들이 너무 손쉬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상처들을 다 자녀에게로 퍼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잠 잘 자다가도 밤새 한영하는 수가 생겨요. 여기는 시행착오 때문에 학대, 폭력, 기타 등등이 만들어지지만 여기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오늘 이 외상 트라우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얘 운명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인 경우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내가 관계 중독에 있거나 또는 내가 외상 트라우마에 있다 딱 그러면 이유 여러망당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난 죄야.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수많은
아동학대부터 아동 관련된 기타 등등 수많은 들이 많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여기와 연결됩니다. 거의.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외상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낄 때 과연 어땠는지를. 내가 관계 중독에 있을 때 혹시라도 그거와 연결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아이들이 조그마한 스트레스,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외상트라우마 치료하는 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아이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너무너무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와서 좀 치료돼서 와서 아이들을 건강한 모습에서 딱 보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치료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치료 안 한 사람들은. 그만큼 관계중독과 외상트라우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왔어요. 버티고. 그러면 버티고 잘 살아왔으니까 내 아이들도 버티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때 끊어야 돼요. 여러분 때 끊어야 돼.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